안녕하세요. 가치 있는 이야기를 전달해드리는 찐머니TV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꼭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될 금융상품 4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사회초년생분들은 경제활동을 시작하면서 재테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상품부터 가입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 영상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초년생이 아니시더라도 오늘 말씀드리는 금융상품들은 꼭 준비해 두세요. 첫 번째 말씀드릴 금융상품은 ISA입니다. 처음 수입이 생기게 되면 이 돈을 어떻게 모을까? 어디에 투자해야 좀 더 불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텐데요. 그럴 때 이 ISA를 가입하게 되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약자로서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나의 계좌에서 여러 가지 금융상품을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만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저축, 투자, 목돈 마련을 할 수 있습니다. ISA에서 가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은행의 예적금부터 ETF, 리츠, ELS, RP 등이 있으며 그리고 국내 상장 주식 또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단 가입 유형에 따라 편입할 수 있는 상품이 달라지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예적금 상품에 가입은 안 되지만 국내 주식을 편입할 수 있는 중개형을 추천드립니다.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이며 만기 전에 연장이 가능합니다. 의무 가입 기간 3년을 채운 후 해지를 하게 되면 세제 혜택이 부과됩니다. 순수익에 대해 200만 원까지 비과세이며 20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분은 9.9% 분리과세를 하게 됩니다. 특히나 손실과 수익을 상계한 순수익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세금 측면에서 ISA가 다른 금융상품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연간 납입 가능한 금액은 2천만 원까지이며 납입 한도는 2월이 가능하고 5년간 최대 1억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ISA를 활용하지 않더라도 개설을 해두게 되면 한도는 계속 차곡차곡 쌓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ISA는 원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중도 인출도 가능하며 3년 이후 해지를 한 다음 60일 내로 연금 계좌로 이전할 경우에는 10%의 세액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이상을 목표로 목돈 마련 저축이나 투자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ISA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금융상품은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 청약 종합 저축입니다. 집값이 많이 올랐다곤 하지만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할 순 없겠죠?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국민주택과 민연주택을 가리지 않고 모든 신규 아파트 분양에 사용할 수 있는 만능 청약 통장입니다. 월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최대 1.8%의 금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청약 시 최대 납입 인정 금액인 10만 원씩 매월 불입하는 게 좋지만 부담스럽다면 월 2만 원씩이라도 꾸준하게 납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연간 24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 공제 또한 가능합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 저축 가입이 가능한데요. 만 19세에서 만 34세의 대한민국 청년 중에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인 분들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의 경우 납입 원금 5천만 원 한도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가 추가로 적용되며 이자 소득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일반 청약 종합 저축에 가입하셨던 분들도 가입 조건이 된다면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가 가기 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금융상품은 은퇴 준비를 위한 연금 저축 펀드입니다. 은퇴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바로 복리 효과 때문인데요. 일찍 시작할수록 더 적은 금액으로 준비할 수 있고 열심히 공부해서 수익률을 높인다면 여유로운 은퇴 생활이 가능합니다. 시중에는 은퇴를 대비한 여러 가지 금융상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추천드리고 저 역시 강력하게 권해드리는 상품이 바로 연금저축펀드입니다. 연금저축은 납입 기간 동안에는 납입 원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연금을 받을 때는 낮은 금융소득세를 내는 상품을 말합니다. 연금저축 또한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현재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이 판매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연금저축펀드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납입이 자유롭고
투자를 통해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낮아진 공시이율 때문에 물가 상승률만큼의 수익도 기대하기가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혹시나 연금저축보험으로 가입을 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연금저축펀드로 이전도 가능하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위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상품은 질병과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실비라고 불리며 실제 손해난 병원비에서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을 해주는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몇몇 보상이 제외되는 항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병원비를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을 준비할 때 가장 첫 번째로 먼저 가입을 해야 할 상품입니다. 현재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판매 중이며 병원비에서 급여 부분은 80%, 비급여 부분은 70%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20, 30대를 기준으로 약 1만 원대의 준비가 가능하며 과거 실비보다 보장이 안 좋아졌다 해도 어떤 보험 상품보다 가성비가 높기 때문에 꼭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했다고 다른 보험이 필요 없지는 않습니다. 보험은 초장기 상품으로 가입 시 잘 알아보고 고민 후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보장은 어떤 건지, 적정한 보험료는 얼마인지 등등 따져봐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실손의료보험은 전 보험사가 똑같은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고민 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혹시나 보험 가입이 고민이 되신다면 실비 먼저 준비하시고 추후에 꼼꼼하게 알아보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보험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찐머니TV가 추천드리는 필수 금융상품 4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목돈 마련을 위한 ISA. 두 번째,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세 번째, 은퇴 준비를 위한 연금저축펀드. 네 번째, 리스크 대비를 위한 실손의료보험입니다. 이 네 가지 상품을 준비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재무 목표로 삼는 목돈 마련, 부동산, 은퇴, 위험관리 준비의 실마리가 될 것입니다. 특히나 제가 이 네 가지 상품을 강력히 추천드리고 무조건 준비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가입 시 큰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가지 상품 중 가입 이후 납입을 하지 않는다고 당장 혜택이 없어지는 상품은 1에서 3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실비보험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 금융상품 4종이 없는 분들은 지금 당장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에는 더 가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